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신재민, 김태우 두 공익 제보자에 대해서 조직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치권이 조폭 집단도 아니고 말이죠. 예, 공무원 사회가 조폭 집단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잘못된 발언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진성호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말만 들으면 말이죠. 조폭 집단 같아요. 조폭들은 뭔가 이렇게 제보하면 가서 막 린치 가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을 끝났는데 참 뒷말이 무성했습니다. 네. 근데 이해찬 당대표도 13일에 신년 기자회견이라는 걸 했습니다. 네. 그렇게 뭐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했는데 그 중에서 이 말 때문에 지금 국회가 시끌시끌합니다. 네. 자,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정치하면서 인식의 차이라는 것이 크구나 느끼는데 김태우, 신재민은 말하자면 조직에 적응을 잘 못한 사람들이죠. 김태우, 신재민은 말하자면 조직에 적응을 잘 못한 사람이죠.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재민과 김태우가 뭐 성격상 장애 이런 것 때문에 조직에 적응을 잘 못한 사람들이라고 프레임을 씌워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지금 야권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정말 예컨대 뭐, 그러면 지금 조직에 적응을 잘하는 분들은 침묵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 우리가 역사를 바꾼 것을 보면요. 그 조직에 양심적인 고발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의 고발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이 하고 법원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희정 전 지사의 경우를 봅시다. 그 김 비서관, 예. 여자 비서관이 예. 만약에 방송에 나와서 지사에 대한 미투를 하지 않았다면 무치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죠? 그러면 이 여성도 이해찬의 논리대로라면 조직 부적응자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조직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상관이 이야기하고 뭐 조직이 있어야 하면 잘했어. 말도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뭐 손학규, 여기서 바른미래당이 조금 센데, 손학규 대표가 이제 최고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달을 보라고 가리키는데 손이 더럽다느니 장갑을 끼웠다느니 딴소리만 하고 있다. 이해찬이가. 그러니까 자, 달을 가리키는데 그렇죠. 손이 더럽다. 장갑을 끼고 꼈다. 있다. 그러니까 본질을 조직에 적응 잘하고 못하고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렇죠. 신재민과 김태우의 이 고발이 맞느냐? 정말 문재인 정권이 부도덕하냐? 이걸 갖다가 따져야 되지. 이런 논쟁은 들지 않고 무조건 조직 부적응자다. 야, 이거는 그죠? 이해찬 대표는 어디 가면 말 실수가 너무 많아요. 얼마 전에 그 장애인 그 직능 모임에서도 예. 뭐 장애인 관련해서 정치권에 정신병자가 있다고 그래갖고 논란이 되고 말이죠. 아니, 심지어는 이날 이해찬 대표는 두 가지 잘못을 했습니다. 이게 민주당 소속의 뭐 장애인위원회 발족식 예. 뭐 이런 건데, 뭐 대회인데, 장애인분들이 좀 많이 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신체 장애인보다 더 한심한 게 뭐고, 그러니까 신체 장애인들은 한심한 사람들입니까? 이런 발언에서 한번 자기가 이미 실수했다고 어이가 알고,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정신장애인을 또 이야기하면서 정치권의 정신장애, 그럼 이건 정신장애인들 들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정치권의 정신장애라는 거는 문제가 있는 정치인들을 비꼬기 위해서 이렇게 예를 든 건데, 그래서 뭐 다른 당에서 네가 정신병 장애인이다 뭐 이런 비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그 말고도 지금 뭐 기억할지 모르지만 또 여성 비하 발언. 필리핀 그 베트남. 여성, 그렇죠, 베트남. 예.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이제 시집온 신부들을 이야기하면서 선호한다 남성들이. 그게 무슨 베트남 기호식품입니까? 그래서 뭐 난리 났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뭐 저게 뭐냐 지금. 또 한 번 걸려주죠. 또 있습니다. 뭐 여기 보면 저 오늘 뭐 또 이게 있는데 뭐냐면 자, 태안 참극 막으려면 재생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시다시피 태안 화력발전소 참극, 그러니까 젊은이가 김용균 씨가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건 본질은 위험의 외주와 뭐 비정규직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됐고 또 하나는 이런 위험한 일을 할 때 어떤 시스템의 부재 뭐 이런 걸 이야기해야 되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강조한다. 그럼 뭐 태양광 같은 거 하면 뭐 되겠죠. 그렇지만 그거를 이런 자리에서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이때 또 뭐
민주평화당에서부터 비판받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동문서답하냐집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이분은 입만 열면 설합니다. 입만 열면 사고를 쳐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심각합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아니 신재민 김태호가 무슨 조직 부적응자라는 이야기인데 조직이 잘못 돌아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공익 제보를 한 건데 부적응자라고 표현하다 보니까 마치 범죄자처럼 얘기하고 그렇죠. 있고 나름의 뭐랄까요? 진짜 이 사람들의 제보가 거짓말을 만들어내서 제보한 것처럼 그러니까 나경원 오해를 오늘 시키고 있어요. 한국당 원내대표도 오늘 오전에 이제 그 예. 비대위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 수사관과 신전 사무관에 대해서 또다시 나쁜 놈 프레임을 이 대표가 씌웠다. 나쁜 놈 프레임. 나쁜 놈 프레임. 이 사람들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뭐 김태우 신재민에 대해서 비싸게 했습니다. 뭐 네. 개인 비리 일탈행위. 근데 이분들도 지금 최종 낙인 찍기, 진실을 틀어막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공정한 것을 보지 못하면 참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보고 사회 부적응자로 표현했다? 이야. 그럼 앞으로 니들 젊은이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부당한 처우를 받아도 입 닥치고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조직에 적응해라. 이건 조직의 논리. 이거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이나 촛불 정부가 생각하는 정반대의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한테 불리한 거면 말도 하지 마 아닙니까 지금? 감히 문재인 정권을 지금 니들이 지금 디스하냐? 뭐 이런 뉘앙스인데 네. 그래서 이게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게 저 놀란 게 기자들도 무슨 뭐 욕도 먹지만 빠릿빠릿한 게 이해찬 신년 기자회견 기사에 보니까 쫙 깔린 게 이게 기사가 클릭수가 많아서 올라온 건지는 모르지만 이해찬 땡땡 김태우 신재민은 조직 부적응자 땡땡 이 기사가 막 쫙 올라온 겁니다. 그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도 왜 이걸 갖다 그러면 헤드라인 카피로 뽑았겠습니까? 기자들이 볼 때도 어이가 없는 거죠. 이해찬 참 한심한 X 그죠? 우리가 네, 뭐 그러니까요. 어쨌든 야, 전 이걸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자기 주관적인,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가? 이게 심각해요. 지금 이해찬 대표 나와서 발언할 때마다 말이죠. 네. 한 번쯤 생각해 보고 팩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자기 감정 그대로 드러내고 어디서 시정 잡배들한테나 나올 법한 이야기들을 마구잡이로 하는 거 보면 이분의 그 건강 상태도 좀 저희가 의심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나이가 들면 뭐 유시민 말대로 내가 좀 굳는다 그거는 이런 얘기인데 연세 많으신 분도 100세 된 분도 네. 또릿또릿한 분도 계시고 그거는 삶에 대한 차이 나이를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가요? 우리가 네. 지역, 나이, 성별 이런 거는 우리가 또 네. 어쨌든 간에 유시민 얘기를 빌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당에 비슷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진보 쪽은 뭐 그런 생각 하는 거.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거는 그래서 일단 보수 진영에 있는 정치인들이 그런 말을 좀 합디다. 네. 저는 반대하지만 이해찬 당대표 천년만년 해야 된다. 그렇죠. 20년 정권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해찬 당대표. 그럼 이해찬 당대표가 20년 동안 당대표만 한다면 뭐 이런 발언들이 막 쏟아지죠. 그러면 우리는 보수 정권은 20년 가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좀 장수하시라. 장수하셔라. 이해찬 대표가 대표를 장수하셔야 된다. 장수하셔야 된다. 이분이 또 뭐 이번에 보니까 또 뭐 유튜브에 나가 또 뭐 무슨 개그맨인가 하고 좀 토론하는 거 보니까 문 실장 이야기도 하고 뭐 자기가 문재인 대통령 문 실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변명하고 하는데 아니 그 유튜브에서 통해서 그걸 누가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유튜브는 안 되는 겁니다. 수렁에 빠져서. 빠집니다. 이거. 이제 장관들도 출연해라 유튜브 방송에 대통령이 직접 그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뭐 유시미안이 하는 그 알릴레온과 또 다음 주에도 이제 정부 관계자가 나간다는 것 같은데 뭐 열심히 하면 좋지만 문제는 이렇게 이해찬이라는 사람이 자꾸 사고를 치니까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해찬 대표가 자주 유튜브에 나오셔서 좀 말씀도 좀 하시고 신년 기자회견만 할 게 아니라 뭐 매달 2월 기자회견도 하시고 3월 기자회견도 하시고 계속 하시라. 할 때마다 설화는 터질 것이다. 그러니까. 예언합니다 저는. 예, 예언입니다. 이해찬. 야, 이해찬. 근데 또 제가 이제 너무 또 이해찬 비판만 해서 그런데 이분이요. 예. 또 젊을 때는 또 총기가 있었습니다. 젊을 때 총기 있었죠. 예, 그래서 관악에서 국회의원을 딱 하고 날 때는 정말 너무 똑똑하고 빠릿빠릿하고 뭐 이렇게 뭐 검사하고 그래가지고 뭐 기자들이 뽑은 뭐 정치인 뭐 1, 2위를 다툴 정도고 또 초선 때는 김대중 대통령한테 뭐 대들다가 맞아요. 사실은 잘릴 뻔했습니다. 예. 공천 못 받을 뻔했습니다.
노무현 이런 분들이 구해줬는데 그때 뭐 그런 걸 기억하는데 어쨌든 그때 그 자리에 가기로 됐던 정치인 이름도 제가 압니다. 네. 근데 마지막에 살아났습니다. 그 정도로 폐기가 있었는데 어쩌다가 지금은 이렇게 노회한 정치인의 표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말대로 하면 조직에 적응을 못한다고 했는데 그때 이해찬은 김대중 대통령 그때는 대통령이 아니지만 김대중이라는 정치인이 갖고 있는 그 정당의 조직에 적응을 잘 못했던 사람. 이분도 조직 부적응자였습니다. 그러면 그때 김대중한테 당당히 맞서던 이해찬의 그 패기 그거는 그러면 다 조직 부적응자란 말이에요. 세월이 뭔지. 세월이 뭔지. 한 사람은 이렇게 변화시키는지. 저는 정말 그죠? 그렇습니다. 훌륭한 분입니다. 옛날 정치 잘했습니다. 근데 총리 된 지부터 좀 변하고 총리 된 지부터 갑자기 막 너무 좀 과음을 지르고 뭐 무거워졌어요. 사람이. 표현도 굉장히 막말도 막 하고 네. 그때 홍준표 의원과 이 이해찬 총리 대정부 질문 장면은 지금도 회자되는 아주 재밌는 성깔이 있는 홍준표와 성깔이 있는 이해찬 뭐 그건 홍준표도 젊을 때 총리가 아주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세죠. 셌습니다. 그래 보면 그때부터 좀 성깔이 네. 지금은 진짜 컨트롤이 좀 안 됩니다. 컨트롤이 안 됩니다. 누가 이해찬을 좀 말려주세요. 말리면 안 됩니다. 안 됩니까? 말리면 안 지지율이 돼요. 계속 네. 지금 네. 떨어지고 있지 열심히. 않습니까? 예. 근데 그렇지만 듣는 신재민 김태훈은 기분 아유, 더럽습니다. 그렇죠. 더럽죠. 근데 김태훈 요즘 기분 나빠져. 대통령이 그렇게 수사 가이드라인을 갖다 신영 기자회견에서 말해버리는 바람에 공포를 느낀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거 듣고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렇죠. 아유 정말. 아유, 예. 그렇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당 대표면 좀 무게가 있어야 되고 또 우리 국민들에게 신뢰를 줘야 됩니다. 또 공익 제보자에 대해서는 인정할 줄 알고 또 과거 민주화 운동을 벌였던 이해찬 대표라면 훨씬 더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신재민, 김태우 두 분을 좀 보호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정말 세월이 뭔지 말이죠. 아주 그 권위적으로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해찬 대표 민주당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습니다. 숨기면서 뒤에서 뭐 하는 것보단 어떻게 보면 더 잘 된 것 같다. 이해찬 대표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달에도 기자회견 기대하겠습니다. 모르죠. 다른 또 단체장 회의라든가 여러 행사에서 또 실수가 있을 것 같은데 계속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이제 전당대회가 또 시작되는 만큼 오른소리에서 생중계하니까 오른소리 또 꼭 구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TV도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